자, 그 다음에 용접 누설 전류에 의해서 일어나는 화재 발화 형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진이요, 용접 누설 전류로 일어난 화재, 실제 그 화재 장면을 찍은 사진입니다. 이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용접기에서 일어나는 화재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때 용접을 하면서 용접 불티가 비산이 되죠. 그 불티가 비산이 돼서 그게 떨어져서 불이 나는 걸로 대부분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 경우보다 어쩌면 이 경우가 더 많습니다. 용접을 하다가 불이 나면은 다 타버리죠. 타버리고 나서 뒤에 가서 확인을 할 때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용접 불티가 떨어져서 불이 났다고 그렇게 추측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용접 불티는요, 이게 비산이 될 때는 온도가 높지만은 공기 중으로 떨어지면서 급속도로 온도가 식습니다. 그렇기도 하고, 용접 비산 불티는 이렇게 적외선 발광을 하기 때문에 빨갛게 보입니다. 그게 떨어져서 불이 붙으면 불이 확산되는 게 보이죠. 그래서 불이 붙는 걸 사람이 보고 끌 수 있습니다. 그 주변에 화재 감시인을 배치하고 소화기를 둬서, 소화 설비를 둬서 초동 대치를 하면 초기 대치를 해서 초기 소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누설 전류 화재는요, 막기가 힘듭니다. 아주 힘듭니다. 어디서 불이 나는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용접하고 있는데 10m, 20m 떨어지는데 불이 날 수도 있어요. 도깨비불처럼 여기저기 불이 막 나는 겁니다. 그런 형태로, 이 형태로 불이 났는데도 불티가 떨어져 가지고 그쪽으로 불이 났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자, 어떻게 용접 누설 전류에서 화재가 일어나는지 그 메커니즘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게 이제 배관을 용접하고 있습니다. 천정에 이 전산볼트로 달려서 이렇게 가는 배관을 용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용접을 할 때 보면은 이 천정 배관 용접을 할 때 어스를 어떻게 거느냐? 전산볼트, 이게 전산볼트가 이 마루봉이라 그러죠. 마루봉 현장에서 이렇게 나사산이 가공이 되어 있는 긴 볼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볼트를 저렇게 휘어가지고 고리처럼 겁니다. 그리고 저기 밑에 어스를 물려가지고 밑에서 이렇게 걸어놓고 작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군데 걸어놓고 계속 가면서 작업을 하는 겁니다. 저렇게 작업을 하는데 이 위쪽에 천정 구조가 데크플레이트형으로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일반 슬라브가 아니고 콘크리트 슬래브가 아니고 데크플레이트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철판으로 되어 있는 그런 구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기 어스를 걸었죠. 그 다음에 여기 용접 토치를 가지고 용접을 합니다. 그럼 용접 전류가 정상적으로 흐를 땐 저렇게 흘러야 되죠. 이렇게. 용접 전류가 정상으로 흐를 때는 이렇게 흘러야 됩니다. 이렇게. 저렇게 어스로 와서 토치로 이렇게 흘러갑니다. 용접 전류가 저 형태로 흐릅니다. 그런데 옆으로 누설될 수 있는 전기 경로가 하나 만들어졌죠. 데크플레이트를 통해서 이리 흘러가는 겁니다. 이게 누설 전류입니다. 누설 전류. 이 누설 전류가 흐르면서 발열이 될 수 있는 이런 부위를 지나면서 여기에 불이 붙어서 발화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 그림은 이 덕트, 음박 프렉시블 덕트 호스 있죠. 그 호스가 연결된 부위에서 불이 났던 그 사례를 제가 그린 겁니다. 자, 화재 원인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덕트가 있으면 덕트를 고정하고 있는 전산볼트가 있죠. 이쪽으로 전기가 흘러가서 데크플레이트로 전기가 흘러갈 수 있는 통전 경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전산볼트를 꺾어서 걸어놓은 겁니다. 배관에. 근데 이쪽으로 전류가 흐르는 거죠. 저 전산볼트를 통해서 전류가 양방향으로 흘러가면서 누설 경로가 생기는 겁니다. 세 번째, 자, 이게 이제 천정에서 내려온 후렉시블 전선관입니다. 이 전선관이 내려와서 이 배관에 붙어 있어요. 용접을 하는 배관에. 이게 전류 경로가 되는 거죠. 저쪽으로 전류가 흘러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급수급탕 배관이 이쪽 건물에 그 배관이 이 천정이나 바닥을 뚫고 올라가는 부위에 이렇게 대부분 붙어 있습니다. 데크플레이트하고 붙어서 여기가 전기가 통합니다. 전체가 전기가 통할 수 있는 길이 형성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를 저항을 재보면은요, 이 배관하고 그 데크플레이트 쪽하고 거의 붙어 있습니다. 전기가 통할 수 있도록 전류 경로가 형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화재가 이렇게 납니다. 여기 덕트 자바라가, 덕트에서 나온 이 그 자바라 호스가 이 배관이 얹혀져 있죠. 그러면 여기에 닿아 있는 이 부위에 전기가 흐르는 길이 형성이 되겠죠. 저 경로를 통해서 누설제 전류가 흐르면서 열이 발생해서 불이 난다는 겁니다. 누설전류 화재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후렉시블 전선관이 덕트 쪽에 지금 닿아 있었죠. 그게 지금 배관하고 닿아 있죠. 이쪽으로 전류가 흐른 겁니다. 용접 전류가 누설이 돼서 이쪽으로 흘러간 거죠. 흘러가면서 이 덕트 쪽에 여기서 발열을 해가지고 화재가 났던 겁니다. 이 배관하고 후렉시블하고 닿은 부위에 이렇게 스파크가 나 있죠. 이쪽으로 누설 전류가 흘러간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시스템 에어컨인데요. 시스템 에어컨에 붙어있는 배관이 있죠. 이 배관으로 전기가 흘러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배관 접속부에서 보냉제가 다 녹아버렸어요. 저렇게 해서 이제 화재가 났던 겁니다. 여기는요, 천정에 데크 플레이트에 우레탄 폼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우레탄 폼이 보통 난연성을 쓰죠. 근데 용접 전류가 누설이 되면서 나는 열이 굉장히 높은 열이 납니다. 고온의 열이 나면요, 이 난연 후렉시볼이 발화점을 넘어버리면 불이 붙습니다. 불이 붙으면 아주 폭발적으로 연소를 합니다. 그리고 유독가스가 심하게 나옵니다. 그럼 여기에 화재가 나면요, 순식간에 그 안에 공간이 새카맣게 유독가스로 차버립니다. 그래서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피해가 늘어나는 겁니다. 이 형태의 그 후렉시볼 전선관으로 천정으로 올라가서 우레탄 쪽으로 연결이 되어 있죠. 위에 데크 플레이트 위에 지금 우레탄 그 폼을 분사를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누설 연료가 흐르면은 저기에 불이 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주 치명적인 화재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는 겁니다. 자, 용접 누설 연료 화재를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느냐? 그 예방 대책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개념도를 그려놨습니다. 전기가 용접 전류가 저렇게 흐르죠. 정상적으로 흐르면 저렇게 흘러야 됩니다. 어스로 토치로 저렇게 흘러가야 됩니다. 근데 누설 전류가 저 바깥으로 이렇게 흘러가서 지금 화재가 나는 거 아닙니까? 이 화재를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누설 전류를 억제를 해야 됩니다. 저쪽으로 흘러가는 누설 전류를.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첫 번째, 어서 척에 저런 크람프를 쓰라는 거예요. 전산볼트 같은 거 이렇게 걸어 놓지 말고 크람프를 써서 제대로 접촉을 하라는 겁니다. 정기적으로. 제대로 접촉을 해서 어서 모재하고 정기적으로 접촉을 강화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 누설 전류 억제입니다. 어서하고 용접부 요 간격을 최소화하라는 거예요. 최소화. 어스하고 용접하는 이 홀더 부위, 용접 부위하고 이 거리를 최소화하면은 바깥으로 돌아나갈 수 있는 누설 연료 경로가 최소화가 됩니다. 최대한 가깝게 하라는 겁니다. 가능하면 한 50cm 안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최소화를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배관하고 데크플레이트하고 배관하고 사이에 누설 전류 경로가 이런 게 있죠. 후렉시볼 전선관도 있고, 덕터 자바라도 있고, 저런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전산볼트 내려와 있는 것도 있고, 이런 부분을 다 제거를 하라는 겁니다. 데크플레이트로 연결되어 있는 전류 경로를. 근데 현실적으로 저게 수백 군데가 저런 포인트가 나올 수 있는데, 그건 사실적으로 힘든 일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의식적으로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를 하고 작업을 할 때 그걸 유의해서 작업을 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누설전류 억제입니다. 이 누설전류 억제라는 게 모든 게 지금 누설전류가 흐르지 않도록 하는 거지만은 용접을 하는 그 용접 포인트 부분에서 누설전류를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용접 비드라는 게 이제 모재하고 용접봉이 녹아서 접합을 해 나가는 그게 이제 살을 붙여 나오는 거죠. 이렇게 떨어져 있는 부위에서 한쪽에서 살을 붙여 나와 가지고 이쪽으로 이제 융착을 시키는 건데 이 살이 붙어 나오는 걸 비드라 그럽니다. 그 비드를 만들 때 어서 쪽에 있는 저 배관 쪽에서 비드를 만들어 오라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 비드를 만들어 가지 말고 어서 쪽에서 비드를 만들어 오면은 이쪽으로 흘러가는 누설 전류가 좀 예방이 됩니다. 누설 전류가 억제가 됩니다.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예방 정책 개념도입니다. 이게 전체적인 개념도. 첫 번째, 어서 측에 크람프를 써라. 전산볼트 같은 거 걸어가지고 불안전하게 어서를 하지 말고 멀리 떨어뜨리지 말고 어서 크람프를 옆에서 물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게 두 번째가 이제 용접부하고 어서 간격을 최소화하라는 거. 세 번째가 배관하고 데크플레이트 전류 경로, 덕터 자바라나 후렉시볼 전선관이나 전산볼트 같은 거 다 있는 걸 제거를 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용접할 때 용접 비드를 어서 쪽에서부터 만들어 와서 이렇게 용접하는 이런 방법이 이제 이 용접 누설 연료 화재를 막을 수 있는 개념입니다. 자, 이 개념에서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어서 크람프죠. 어서 크람프를 이렇게 가까이 물려서 이 부분에 가까이서 용접을 하라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대책입니다. 두 번째, 어스 크람프를 물릴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가 있냐? 배관이 직경이 이만큼 크면 어스 크람프를 물릴 수가 없죠. 그런 경우에 어스를 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배관 저쪽 끝부분에 어스를 물려놓고 배관 전체를 가면서 용접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 그 배관 전체가 용접 누설 경로가 흘러나갈 수 있는 그 위험 지역이 돼버립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게 있습니다. 마그네틱 스위치라는 게 있습니다. 마그네틱 스위치. 이건 뭔가 하면 연구 자석이 두 개가 들어있어요, 안에. 그래서 이 레바를 이쪽으로 돌리면 자력이 생깁니다.
레바를 반대쪽으로 돌리면 자력이 해제가 되도록 되어 있어요. 이걸 가져가서 붙이는 겁니다. 붙이면서 거기 어서선을 달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 붙이면 이게 아주 견고하게 접합이 됩니다. 정기적으로 접속이 됩니다. 그래서 용접하는 부위 바로 옆에 붙여놓고 용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돌려서 해제를 해서 또 옮기면서 계속 가지고 다니는 거죠. 이 매거 스위치 어서를 쓰는 이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저 방법은요, 용접 모재가 스틸일 때만 가능합니다. 철판이라 자석이 붙잖아요. 알루미늄이나 써서 스테인레스 같은 경우에 저기 붙질 않죠. 그럴 때 이제 다른 방법을 써야 됩니다. 그 다른 방법은 뭘 쓰느냐? 체인을 씁니다. 체인을 이렇게 감아 놓고요. 체인에 어스 크람프를 물려놓고 바로 옆에 저렇게 작업을 합니다. 좀 번거롭긴 하지만은 체인을 감아서 그 체인 가지고 전체적으로 어스를 만들어주는 이런 방법을 쓰는 겁니다. 저렇게 했을 때 용접에 의한 화재 사고나 감전 사고도 막아주지만은 감전이 일어날 수 있는 범위를 줄여주고 화재가 일어날 수 있는 누설연료 범위를 줄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보호가 되기도 하지만은 또 다른 장점이 있습니다. 용접의 품질이 올라갑니다. 용접의 품질이. 용접이라는 건요, 모재하고 용접봉을 녹여서 비드를 만들어서 용융을 시켜서 접합을 시키는 게 용접이죠. 글자 그대로. 그런데 이 용융이 될 때 전류가 균일하게 안정적으로 흘러야 온도 분포가 균일하게 돼서 아주 균일하게 용접이 됩니다. 밀실이 제대로 됩니다. 용접 부분이 밀실이. 그런데 이게 어스가 멀리 떨어져 있어가지고 그쪽으로 누설전류가 생기면 전류가 안정적으로 흐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열이 안정적으로 발생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안에 기포 같은 게 생깁니다. 기포 같은 게. 그래서 용접 부분의 퀄리티가 내려갑니다. 그래서 정밀 용접을 하는데 저런 경우에 이제 그 RT를 찍든지, 그러니까 그 방사선 필름을 찍는 거죠. 그 필름을 그 비파기 검사를 해서 찍어서 그 안을 보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검사를 해보면은 안에 그 용접 부분 안에 기포가 생기고 용접 부분에 이 품질이 안 좋을 때 절단을 해야 됩니다. 다시 갈아내고 다시 용접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이렇게 어스를 가까이 그 견고하게 정기적으로 접속이 양호하게 붙여서 작업을 할 때 그런 용접 퀄리티가 올라간다는 겁니다. 용접 품질이. 자, 네 번째. 어스하고 홀더 위치를 최단거리로 가깝게 하라는 겁니다. 가급적 50cm 안으로 이렇게 따라가면서 어스를 가지고 다니면서 가깝게 물려서 용접을 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아주 이게 중요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런 배관 용접을 할 때는요, 어스를 두 개를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두 개를 하는 게. 여기 어스가 하나 있죠. 여기에 하나 콧문을 해가지고 저쪽에 어스를 하나 더 물리는 거예요. 양쪽으로 어스를 해주면은 누설전류가 흘러나가는 길이 막아집니다. 그래서 좀 번거롭긴 하지만은 여기 어스를 하나 더 물려가지고 양쪽으로 어스를 물려놓고 가운데 부분을 용접을 하면은 바깥으로 흘러나가는 전류에서 생기는 누설전류 화재나 감전이나 이런 부분들의 많은 부분을 막을 수 있습니다. 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누설전류 경로 제거입니다. 저런 덕트 자바라나 브렉시블 전선간이 이렇게 그 용접을 하는 그 모재하고 닿아 있는 부분을 제거를 한다는 겁니다. 저건 작업을 하면서 그 현장에 작업을 하면서 저 부분이 닿지 않도록 저 작업하는 사람이 신경을 써서 해야 되는 거죠. 이 덕트 작업, 설비에서 덕트 작업을 할 때나 전기에서 이런 그 브렉시블 전선간 작업을 할 때 여기 안 닿게 다른 부분에 전기적으로 안 닿게 말아 올려서 묶어 놓는 형태의 그런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용접 케이블 정렬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발전기를 써서 용접을 하는 이제 발전기하고 용접기하고 붙어 있는 세트인데요. 여기에 사례를 하나 보겠습니다. 자, 지금 용접 케이블입니다. 용접 케이블하고 이제 가스 케이블이 같이 말려 있죠. 이게 저 CO2 용접기가 달려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용접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를 온도계로 재봤습니다. 용접 케이블을. 이제 제가 측정을 해본 거예요. 현장에서. 제가 보니까 143도가 나옵니다. 저 케이블이 지금 143도로 엄청나게 온도가 올라가 있는 거예요. 저 케이블은 80도 이상 올라가면 변형이 되기 시작합니다. 아주 위험한 상태입니다. 왜 이러느냐? 케이블을 이렇게 원형으로 말아놨잖아요. 원형으로 말아놓으면 전류가 이 방향으로 흐르죠. 용접 전류가 엄청나게 큰 전류가 흐르죠. 용접을 할 때는 전압은 좀 높지만은, 전압은 뭐 한 75V에서 90V 정도 전압이지만은 전류가 수백 암페어 흐릅니다. 엄청난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그 전류가 흐르면서 자기장이 생깁니다. 전류가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돌면은, 그러면서 유도 리액턴스라는 게 생깁니다. 유도 리액턴스.
그 유도 리액턴스가 일종의 저항 역할을 합니다. 전류가 잘 흐르지 못하는 저항 역할을. 그래서 그 저항에 의해서 발열을 하는 거예요. 주울열, 발열을 하는 겁니다. 주울열이라는 거는 I 제곱 R로 발생합니다. 전류 제곱에 저항을 곱해서 발생합니다. 전류가 엄청나게 많은데 리액턴스가, 유도 리액턴스가 저항 형태로 작용을 하니까 여기서 발열을 하는 거예요. 케이블에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장 좋은 거는 이 케이블을 다 펼쳐놓고 작업하는 겁니다. 바닥에 이렇게 길게 펼쳐놓고 원형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만들어놓고 작업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렇지만 협소한 장소에서 그렇게 하기 힘든 경우가 있죠. 그럼 부득이 할 때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팔자로 맙니다, 케이블을. 이걸 현장에서 다구리라 그러죠, 다구리. 이게 전기 케이블 포설할 때 이제 이렇게 팔자형으로 묶습니다. 왜 이렇게 묶는가 하면 이게 엉키지 않거든요. 이래 놓고 풀면 절대로 엉키지 않습니다. 팔자형으로 이렇게 마는 거예요. 마른 다음에 두 개를 겹칩니다. 팔자형으로 말아서 겹칩니다. 겹쳐서 거는 거예요. 거치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 루프가 한 루프는 전기가 이쪽으로 돌고 한 루프는 전기가 이쪽으로 돌고 전류의 방향이 반대 방향으로 돕니다. 그 팔자를 묶어서 겹친 부위가 반반씩이니까 반은 이쪽으로 돌고 반은 이쪽으로 도는 거예요. 자기장이라는 거는 전류가 이쪽으로 흐르면 이 방향으로 생기고 이쪽으로 흐르면 이 방향으로 생깁니다. 전류의 방향에 따라서 생기는 자기장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뭉치에, 묶고난 이 뭉치에 전류 방향이 다른 거죠, 서로. 다른 게 반반씩 섞여 있는 겁니다. 그럼 자기장이 서로 상쇄를 해버려요. 서로 상쇄를 해서 유도성 리액턴스라는 게 그게 없어집니다. 그게 없어지거나 아주 낮은 값으로 저감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항값이 적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열이 안 납니다. 열이 적게 납니다. 이게 이제 용접 케이블 정리를 할 때 이렇게 해서 쓰시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유의해야 될 거는 여기 거는 이 부분을 지금 전산볼트에 걸어놨는데요. 전산볼트는 자석에 붙죠. 비자성체로 해야 됩니다. 가운데 플라스틱이나 뭐 고무 제품 이런 걸로 전기가 흐르지 않는 그런 그 재질에 거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저기서 또 발열을 합니다. 저기서 열이 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그 현장에서 케이블을 다 내렸습니다. 내려가지고 펼쳐놓을 공간이 없어서 여기다가 그렇게 다구리를 쳤습니다. 팔자로 이렇게 정렬을 다시 했습니다. 정렬을 하고 좀 있다가 용접 작업을 하고 있는 온도를 재봤습니다. 143도에서 17도로 떨어졌네요. 17도로. 이만큼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접 케이블 정리할 때 저렇게 팔자 형태로 정리를 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늘어뜨려 놓고 원형으로 말아놓지 않고 작업을 하는 게 그게 아주 필요한 팁입니다. 저렇게 했을 때 용접 전류가 안정적으로 들어가서 용접의 품질도 좋아집니다.